자, 이렇게 대별해서 본다면 소급과세 금지는 당연히 법적 지위는 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의성실 원칙은 부가의 원칙이다라는 건 우리가 앞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적용 사안이라는 부분이에요. 소급과세 금지는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신의성실은 개별적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이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이라는 게 프린트에 나와 있죠. 개별적이고, 네,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적용이 된다면 얘는 획일적인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그러면 이 소급과세는 일반적, 획일적이라는 사안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급과세가 아닌 신의성실은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적용 범위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비교가 가능한 게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급과세는 모든 범위가 절대 아니에요. 얘는 동그라미 하셨던 해석, 관행만 대상이야. 이해하시겠죠? 해석과 관행에 한해서만, 법의 해석과 행정의 관행에 한해서만 소급과세 금지라는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지만, 신의성실 원칙은 우리가 확정, 즉 부과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과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이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적용 범위가. 부과의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라는 특정 사안에만 특정 범위만 적용되는 것이 우리 소급과세 금지의 파트라고 본다면, 신의성실 원칙은 모든 부과의 모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수업 목적상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것만 한다면, 적용 사안, 적용 범위, 적용 대상자. 대상자는 간단하겠죠. 소급과세 금지는 법 적용의 원칙이다라는 걸 알면 얘는 과세관청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신의성실은 둘 다죠. 과세관청과 납세자 둘 다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적용 순위입니다. 적용 순위. 그러니까 이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 앞서 우리 판례에서도 첫 번째였었어요. 둘 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 그러면 적용 순위가 정해져 있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즉, 둘 중에 어느 하나 적용해도 되고요. 둘 다 적용해도 됩니다. 적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용 순위가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성실은 본래 우리가 조세법상 소급과세 금지는 신의성실의 하부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부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좀 전에 적용 범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의 전 범위, 부가의 모든 범위는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소급과세는 해석과 관행에 국한해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성실보다는 하부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통설이에요. 근데 순위라는 거는 순위라고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적을 때는 둘 다 주장할 수 있는 것, 즉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게 둘 다 있으면 둘 다 제기하면 되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제기하면 됩니다. 꼭 신의성실이 안 되면 소급과세가 적용이 되거나 소급과세가 안 되면 신의성실이 적용된다고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성실에 있어서의 먼저, 예를 들면 이 두 가지를 예시입니다. 만약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교라는 거는 공통 차이 둘 다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언급을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실내익 보호다. 둘 다 목적이 동일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서술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궁무진하게 정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법상 5조 2항 6조 얘도 적어줘야 되거든.
우리 법에서 소국가세 금지의 규정 적어줘야 되고, 그게 14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세 줄 있잖아요. 아까 읽었던 거. 소국가세 금지, 행정상 소국가세 금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적어줘야 되고, 신의성실 원칙 물론 두 줄이지만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교라고 한다면 공통점, 차이점을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분량이 상당합니다. 얘도 막상 적어보면. 그래서 항목을 좀 더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 정리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안도 5가지 있죠. 예? 이게 다 판례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판례상에 우리가 여러 판례를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있어요. 왜? 쟁점에 따라서 비교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한 10몇 가지 돼요. 근데 우리 수업 목적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5가지 정도만 적어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순서가 두 가지를 비교하시오는 두 가지의 법 규정을 적는다. 알겠죠? 두 번째 비교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겠다. 자, 공통점은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 부분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실내이익의 보호다. 실내이익의 보호다. 자, 법적 지위에서 가장 먼저 나왔어요. 얘는 법 적용의 원칙, 얘는 부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 적용의 원칙이 무엇이고 부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 얘는 얘는 그렇잖아.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과 소국가세 금지의 내용만 일단 적어도 분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부과의 원칙과 법적의 원칙의 의의를 어떻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과의 원칙과 법적의 원칙의 의의가 적용될 때는 소국가세 금지를 설명하시오라 그러면 먼저 법적의 원칙이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신의성실 원칙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먼저 부과의 원칙이 먼저 설명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법적의 원칙의 의미를 설명하고 무엇을 적어라. 그러면 내가 적어야 되겠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의를. 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법에서 기준의 개념과 소국가세 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5조 하나 가지고 문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기본반 때 진도 나갔던 목차 여러분 정리돼 있잖아. 그렇죠? 그것만 쭉 적어도 10점짜리 약수량의 분량이 나와요. 맞죠? 근데 뒤에 뭔가 붙었다고 또 생각해봐요. 그 뒤에 뭔가 붙어서 설명하라 라고 한다면 분량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순서를 항상 먼저 가장 큰 카테고리가 어딘지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적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의 마무리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분량상 두 가지 제도 이상의 제도의 언급과 함께 비교라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주된 논제에 대해서도 적어도 방대하다.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을 적느냐 마느냐를 선택하는 것이지 무조건 부과의 원칙과 법적의 원칙의 의의를 적겠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